전치사부터 볼게요. 전치사. 전치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사 앞에 쓰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에만 명사가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전치사도 관계사랑 마찬가지로 앞에 명사가 또 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선행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전치사를 기점으로 했을 때 명사는 반드시 앞에랑 뒤에 둘 다 있어야 되고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얘를 기점으로 봤을 때 얘랑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차원에 따라서 일단은 시공간을 나눈다라고 해서 S는 1차원, 2차원은 on, 3차원은 in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 6시면은 여기 하나의 선이니까 1차원이고 하루는 하나의 평면을 이루니까 2차원, 그리고 하루가 모이면 입체의 원기둥이 만들어지니까 3차원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개념에 맞춰서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전치사 조금 내용 정리할게요. 전치사에서는 제가 명사 앞에 쓰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시면 전치사 네모사 한 다음에 전치사 preposition이라고 볼드 처리 굵게 돼 있죠. 그 오른쪽에 명사 앞에 쓰는 말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전치사, 장소 전치사 이렇게 있잖아. 이거 하면은 다 1, 2, 3차원 요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냥 시간이랑 장소가 다 똑같잖아. 이렇게 쓱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 시간이랑 장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쓱 묶어서 이렇게 쭉 쓰기만 하면 돼요. 똑같으니까요. 일단 핵심으로는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방향전치사 좀 볼게요. 자, 이제 시간이랑 공간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O랑 To는 기본적으로 다 뭐냐면 뭐뭐로 향하여라는 뜻이야. 기본적인 뜻은 향한다라는 뜻에서 같지만 사실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걸 수능에서 아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향한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O나 To를 쓴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교양 수준을 그냥 가볍게 들어. O 같은 경우는 향하긴 향하는데 그쪽으로 정확하게 가는지는 모를 때 쓰는 거고요. To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 내가 승정이 쪽으로 가서 승정이 쪽으로 진짜 가면 To인 거고 내가 가다가 꺾어서 동혁이 쪽으로 가면은 O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 둘 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지문에서 만나면 뭐뭐에 대하여, 뭐뭐로 향하여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다 짬뽕인데 이렇게 보시면 너 in이랑 to 다 배웠죠? 방금 to 배웠지? 그러니까 3차원 공간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뭐뭐 안으로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through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through는 마블에 나오는 아이언맨처럼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있다 쳐요. 그러면은 아이언맨이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뚫고 가야 돼. 그러니까 through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쪽에서 뚫었으면 반대로 나가야 돼요. 이래야 through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through는 기본적으로 쭉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ad through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쌀아서 다 읽으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through는 이런 감각으로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across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있으면 반대편으로 가는 거. 이게 across예요. 그래서 가로질러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뭐를 통하여라고 했을 때 반드시 x 지점에서 y 지점까지 무조건 다 뚫고 가야 되는 거고 across는 뭐뭐를 가로질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against가 너네가 제일 꼭 알아야 되는 단어야. against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준서가 내 방향으로 오면 서로 against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됐을 때 이렇게 충돌할 때 그때 쓰는 게 against예요. 그래서 뭐뭐에 반대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와서 꼭 아셔야 되고요. above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렇게 위에 있는 거. 너네 특히 여기 있는 거 내가 왜 가져왔냐면 듣기 할 때 그림 문제 있죠? 거기에서 헛없이 많이 나오죠 이거. abov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위에 어느 정도 약간 위에 둥 떠 있는 느낌으로 있으면 above예요. 그래서
뭐뭐 위에라고 하시면 되고요. beneath는 딱 정확하게 예시를 들면 다음 달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선물 엄마가 놔주면 그게 beneat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밑에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뭐뭐 밑에라고 하시면 되고요. beyond는 어떠한 물리적인 물체가 있으면 그걸 수용하고 넘어가는 거 있지. 이게 beyond예요. 그래서 뭐뭐를 넘어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혹여나 여기에서 모르는 게 있었으면 그것만 지금 방향전치사에 쓰시면 돼요. 다 쓰지 마시고 자기가 몰랐던 것만 한번 쭉 정리해보세요. 전치사는 딱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제가 쭉 수능을 쭉 분석해보니까 이거 이상으로 아는 건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만 하고 필요한 건 그때그때 학습하도록 합시다. 하다. 눈 닫고. 자, 그럼 이제 그다음 사실 여기까지는 니네가 점수 갖고 안 틀려. 그러니까 전치사 이거 좀 몰랐었던 거니까 알게 됐으면 되는 거고, 요거는 아마 다 아는 걸 거예요. 거진다.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야. 자, 요거는 실제로 다 수능에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너네가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거예요. about 하면 호연아 뭐라고 해요? 여기서 뭐뭐에 대해 준서는 대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있잖아. 그러니까 얘기해서 또 없냐고. 난 그거밖에 몰라? 오케이. 그러면 우진이는 뭐뭐에 관하여 똑같은 거잖아. 동혁이 뭐뭐에 윤재야 대 말고 또 뭐? 대략 대략. 자, 대략이랑 대에 나왔어요. 또 아는 거 있는 사람? 유민이 아는 거 있어요? 서현이는? 예원이는? 너 지금 눈빛이 한 거 같다. 내가. 자, about은요 대략. 그러니까 생각해봐. 대략이란 뜻이 있고 대하여라는 뜻이 있으면 이제 니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이어니까 다 외워야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요거는요 about을 여기저기에라고 아셔야 돼요. 실제로 17학년도 9월 평가원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애가 뭐뭐에 대해서 같다라고 하면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야. 이리저리 댕겼다고. 애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기출에 나왔던 표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여기저기라고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인지적 감각은 뭐냐면 이렇게 한 공간이 있다 칠게요. 영역이 인지적 영역이 있다고 하면 열로도 갔다가 열로도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랜덤하게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요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어바웃이야. 알겠지? 그래서 왜 대략이라는 뜻이 쓰였느냐면 내가 정확한 수치는 100인데 잘 모르겠어. 99일 수도 있고 98일 수도 있고 100일일 수도 있고 100일일 수도 있고 여기저기죠. 여기 어딘가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왜 뭐뭐에 대하여라고 하냐면 나중에 동혁이 소개팅 받았잖아. 대학교 가면 벌써 2년밖에 안 남았죠. 가면은 걔 어디서 알아? 걔 학과 어디야? 걔 키는 몇이야? 이런 거 물어보겠죠. 걔에 대해서 알려줘 할 때 그래서 tell me about her라고 하는 거야. tell me about him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에 대해서 요밀조밀 이것저것 다 알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about에 대한 감각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영어를 쓸 때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하고 바이오한테 니네가 얘기를 했는데 니네가 거기다 about이라고 썼는데 또 꼴랑 한두 개만 알려줬다. 그럼 바이오가 빡친다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about은 이것저것이라는 뜻이라서 about은 여기저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딱 하나만 얘기할 때 그래서 특히 보고서나 아니면은 연구서 같은 데는요 뭐뭐에 대해라고 쓸 때 on 씁니다. 하나만 탁 달라붙어서 그것만 얘기하니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bout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고 전치사랑 부사 다 쓰여. 지금 아까 when about이라고 했던 게 그 about이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I went about a city. 그러면 나는 도시를 이곳저곳 돌아다녔다는 거니까 배회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 가출했거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 그래서 about은 무조건 여기저기에라고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서야, 어분 무슨 뜻이야? 뭐라? 위로잖아. 위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러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 eat up, use up, break up 이런 애들이요. 그죠?
위로 먹고 위로 쓰고 위로 깨지는 거야? 이거 개걸스럽게 먹다 다 써버리다 그 다음에 헤어지다 이런 얘기죠. 업이 기본적으로 영어가 중세 영어 지나가면서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누구랑 가까워지니까? 신이랑 가까워지니까 이거를 완벽의 상태라고 여긴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해석을 하는데 업이 상승이라는 느낌이 없다. 그럼 다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완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 먹다, 완전히 다 쓰다, 완전히 깨지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뜻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능률복화의 52데이부터 62데이까지 있죠. 수거라고 해서 내가 거기 안 외울 거야, 당분간. 근데 거기는 니네가 전치사랑 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동사랑 결합해서 이해하기만 하면 엄청 빨리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를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이유고요. 전치사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위로라고 느껴지면은 위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방향성이 느껴지면 근데 만약에 방향성이 없으면 완전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대망의 뽀입니다. 뽀를 이제 너네가 엄청 많이 잘못 해석하는데, 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업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로만 쓰인 게 아니라 업이 전치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라고 배우는데, 저 내가 등위 접속사에다 깨어지 뽀라고 써놓은 거 봤을 거야. 뽀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A라는 지점에 있을 때 나 B로 갈 거야 라는 뜻인 거거든요. 나 B로 간다. 그러면 B의 입장에서 봤을 땐 출발지가 어디야? A점. 그래서 여기가 원인, 결과 이렇게 확정된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또 같은 경우는 방향을 나타내면 뭐뭐로 향하여 라는 뜻이 있지만 보통 등위 접속사로 쓰였을 때 얘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향하여라고 할 때는 전치사로 많이 쓰이고요. 때문에일 때는 등위 접속사일 때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치사 끝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명사, 뒤에 명사 온다.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웬만하면 수능에서 문제 안 생길 겁니다. 자, 한번 잘 봐. 우리가 의존이라는 파트로 배웠어요. 의존이라는 건 결국 뭐다? 혼자 사용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얘를 통해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의존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크게 네 가지. 일단 형용사, 부사 배웠고요. 그다음에 관계사 배웠고, 접속사 배웠고, 전치사 배웠네. 이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알겠죠? 의존이라고 했죠? 얘는 명사랑 동사 없으면 못 쓰고요. 얘는 선행사 즉 명사 없으면 못 쓰고, 얘는 동사 두 개 쓸 때 무조건 껴야 되고, 그러니까 저를 두 개 쓰려면 껴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다 어때요? 혼자 못 쓴다는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왜 내가 이걸 왜 의존이라고 해서 엮었냐면 이거야. 어순이 달라요. 그죠? 한국어는 관형절을 앞에다 빼는데 영어는 어때요? 이렇게 뒤로 빼죠. 접속사도 마찬가지. 우리는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해서 연결사를 뒤에다가 빼는데 얘네는 because라고 해서 맨 앞에다가 쓰죠.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 접속사를 쓰고 쭉 저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어순이 다르죠. 그 다음에 전치사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조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편하죠. 우리는 뭐뭐에게, 동혁이에게라고 하는데 얘네는 에게, 동혁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 전치사 쓰고 명사가 뒤에 온다. 어순이 제각각 다 어때요? 다 제멋대로. 우리랑 완전 반대지. 그래서 영어의 어순대로 학습하려면 얘네가 왜 그렇게 쓰는지, 그리고 형태가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를 그래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의존적 학습 의에다가는 딱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반드시 뭐 하려고? 영어의 어순대로 우리가 읽으려고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너네는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략과 훈련에서 얘네들 세 가지가 나오면 영어의 어순대로 읽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필기 못한 거 이따가 음악 듣고 해.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축약이야. 오른쪽 15쪽이요. 자, 축약이라고 하는 건 줄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의존은 문장의 길이를 늘리는 거고요. 축약은 문장의 길이를 줄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늘려서 표현하다가 줄이는 쪽으로 갔겠죠. 그거 관계사 생각하면 쉽죠? 관계대명사 쓰다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부사 역할을 표현하다가 그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로 발전했던 것들 다 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원리랑 똑같이 축약도 의존해서 하나씩 다 줄여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야. 축약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완료라는 시간 표현이 한국어에 없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개 쓰면 좀 어려워해. 그죠? 너네도 마찬가지잖아. I have lost my key 하면 이거를 보통 우리가 have PP라고 해서 현재 완료, 그리고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완료 시제라고 가르치죠.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라는 게 사실은 이게 원래 이렇게 썼던 게 아니야. 생각해봐. have는 준서야 자야 타야. 실력이 늘어야 돼. 눈치가 느는 게 아니라. 자, have는 갔다잖아. 그럼 뭘 갔는지 얘기해줘야 될 거네. have는 타동사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 와야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원래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었어. 그래서 have가 기본적으로 너네 조동사라고 배웠었을 거야. 그래서 뭐 그건 학자마다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썼던 게 뭐냐면 나 지금 열쇠 있는데 없네? 이렇게 표현했던 거야. 그러면 잘 봐. 열쇠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정보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요. 축약된 표현이에요. 뭐가 축약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현재 완료가요. 내가 그걸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 그거 지금 없어. 이거 두 개 합친 거야. 원래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하던 걸요. 한꺼번에 싹 합쳐서 표현한 게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너네 현재 완료는 뭐냐면 I have lost my key 하면 얘는 이제 뭐냐? 나 키 없는데 몇 됐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태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축약에서 배우는 게 이런 인사이트예요. 어떻게 하면 짧게 표현해서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문장의 길이를 줄일 것인가? 이게 축약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접속사 방금 배웠죠? 접속사 등위 접속사를 쓰든 종속 접속사를 쓰든 어쨌든 문장에서 여러 가지를 서로 엮어가지고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잖아. 그럼 특히 종속 접속사 보시면 종속 접속사 쓰면은 걔가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문제는 뭐가 들어가냐면 문장 접속사를 하나 썼네. 그럼 동사 몇 개야? 두 개죠. 그럼 동사를 쓰면 짜증나는 게 있죠. 시제랑 수를 주어에 일치시켜야 돼요. 그럼 일단 이게 짜증난다고, 그지? 그리고 문장의 길이도 길어질 거고요. 그래서 준동사를 통해서 일단 축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죠. 어떻게 하면 접속사를 안 쓸까라고 한 게 바로 준동사를 이용한 축약인데 그게 너네가 대표적으로 배웠던 게 중딩 때 배웠던 그 오형식이야. 이 오형식이라는 게 그래서 발전한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줄게. 이렇게요. I advise that he should study hard. 나는 조언했는데 뭐라 조언했냐면 걔가 마땅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조언했어. 이렇게 읽으면요. 문제는 뭐냐면 접속사를 씀으로써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조동사가 들어갔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없었으면 s나 es 붙였어야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면은 동사를 하나 쓰고 쭉 문장의 구성을 이어갈까라고 한 거야. 그럼 그때 쓴 게 뭐야? 준동사 쓰시면 돼요. 준동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성태로서는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그 자체가 시간 정보를 갖는다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건 시제가 아니라 준동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요 조언을 했거든요. 조언을 하는 건 필연적으로 조언의 대상이 필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동사네. 그럼 여기다가 얘를 꽂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문제잖아.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간 정보를 갖고 있는 준동사를 이용해서 여기다 꽂아 넣으면 어때요? 얘 의미상의 주어를 잡고 그대로 문장 하나로 이으면 되죠. 그래서 봤는데 조언을 해야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야. 동작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죠. 그럼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미래지향이네. 미래지향의 뜻은 뭐야? I want 할 때 뭐라 그래? I want to go home 할 때 투부정사 쓰죠. 투부정사 미래지향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하는데? 이게 문장 모형식에 생겨난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준동사를 이용한 축약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배웠던 그 모형식이라는 문장이 사실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어때요? 짧아졌죠? 그리고 뿌린 게 뭐예요? 이름이 부정사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앞에 얘가 뭐로 나오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때려 박아라고 해서 이름이 두부정사였지. 그래서 이게 현대형으로 오면 올수록 발전한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준동사를 이용한 축약이라는 건 여기에서 좀 공식적으로 좀 보여주면요. 접속사를 썼으니 동사 2개 나왔죠. 이거를 접속사를 없애고 아까 말씀드렸던 준동사를 넣은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서 쭉 서술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준동사가 갖고 있는 시간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장의 길을 아까 본 것처럼 축약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준동사를 이용한 축약은 크게 세 가지예요. 왜? 준동사가 세 가지였으니까요. 동명사, 분사, 부정사. 그래서 동명사 구문, 분사 구문, 부정사 구문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동명사 구문이에요. 왜요? 여기가 뭐니까? 전치사니까요. 그죠? 그럼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되겠죠? 명사는 누구? 요거.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워. 뭐가 자랑스럽냐? 걔가 그 변호사가 된 게. 이게 동명사 구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I'm proud that he is a lawyer. 이렇게 했던 저를 어떻게 해요? 팍 줄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 구문. 니네가 맨날 들었던 거. 그죠? 근데 분사 구문 그러니까 봐봐.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를 갖고 만든 거거든. 너네 중2 때 그거 영작 많이 했지.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갔네 지우고 동사 ing 갖고 이거 많이 했잖아. 근데 항상 그때 썼던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가 늘 너네 다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얘네가 다 뭐냐면 동시에 발생이라는 뜻이야. 잘 봐. 동사가 원래 이렇게 두 개였었던 거잖아. 분사 구문은. 근데 저게 항상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현재 분사가 시간 정보가 뭐니까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중인데 얘도 일어났네? 이거 표현한 게 분사 구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 정보가 두 개가 같이 일어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은요. 싹 다 뭐라 해석하시면 되냐면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거진다 한 7, 80%, 한 80%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현재 분사가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20은요 뭐냐면요. 자, 잘 봐. 동시 발생했잖아. 예를 들어 동혁이가 공부를 하는데 국어 공부를 하는데 하필 그때 노래를 듣고 있어. 니네 국어 공부하면서 노래 들으면 집중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두 개 동시에 했는데 노래를 들으니까 국어 공부가 잘 안 되죠. 어때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서로가 인과관계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as가 확정적으로 때문에 뜻이 생긴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 20은요 뭐냐면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면 결과. 결과는 특히 뭐냐면 분사구문 뒤로 뺐을 때 분사구문이 앞에 올 때도 있고 뒤로 올 때도 있거든. 이렇게 했어. 근데 그런 결과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면서 얘네가 전후 관계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얘 일어나고 그 다음 얘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 결과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네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라고 해석했는데 오히려 결과라고 해석한 게 좀 더 적절하겠네. 그럼 결과라고 그게 그런 결국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때문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분사로 지금 돌려서 분사구문 만든 거고 부정사 구문이야말로 정말 다양하게 쓰였죠. 지금 아까 내가 말했던 모형식 그죠?
허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래지향이니까 투부정사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 세 개 쓰시면 됩니다. 예문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분사구문은 영어 쓰시면 됩니다. 다 쓰신 분은요 다음에 관계사 추려가 진짜 뭘 얘기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봐. 다 쓰신 분 뭘로 추격했을까? 지워도 돼요? 넘어갈게요. 유민아 생각해봤어? 뭘로 관계사를 통한 추격에 내가 뭐 얘기할까? 근데 관계사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 추격을 했대잖아. 그리고 접속사를 없애는 게 추격이라 했죠. 뭘까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it, which 이렇게 나오죠. 뭘까요? 너네 알아? 관계사에서 꼭 했어야 되는 설명인데 내가 안 하고 온 거거든. 뭘 안 했을까? 연아 알아? 계속적인 법. 두 번째. 계속적인 법. 계속적인 법 잘 생각해봐. 원래 접속사 써야 되죠. 근데 접속사 안 써도 이게 너네 관계대명사 혹시 이렇게 배운 적 있을까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계속적용법 설명한 거예요. 계속적용법은요 말 그대로 continuous usage 해가지고 선행사 잡고 그대로 쭉 문장 이어가라라는 뜻이야. 그래서 계속적용법이니 한정적용법이 이렇게 차이가 뭐냐면 너네가 문법에서 한정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그거 다 뭐냐면 명사 설명하겠다, 즉 명사 수식하겠다는 뜻이야. 명사를 수식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이라고 제가 가르친 거고요. 그래서 관계사는 그게 일단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확장적으로 콤마를 때린 다음에 앞에 어차피 명사 잡고 있잖아. 위치나 whom이 그러면 위치나 whom, who가 그럼 그거 잡고 그대로 얘 명사로 해서 문장 쭉 이어가라는 거야. 왜? 관계사는 절을 형성하잖아. 그럼 개꿀이네. 절이니까 동사 온데 동시에 선행사 잡고 관계대명사 썼으니까 접속사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그럼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반드시 여기다 콤마를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만 계속적용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다 써도 돼요. 그냥 앞에 뭐만 있으면 돼? 콤마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관계사의 기본적인 쓰임이 선행사를 수식한다, 즉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네가 배웠던 그때 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한 게 사실은 계속적용법 설명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계사 계속적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어때? 접속사를 안 쓰고 쭉 쓴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해서 요거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접속사는요 무식은 그리고라고 하시면 돼요. 식은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너네가 문맥으로 추론하시면 돼요. 어떤 게 적절한지는.
너네 학교 안 가지 요즘? 학교 안 가지? 자, 세 번째 전치사. 다음 주가 수능이죠. 아 그래서 맞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너네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요. 이거 예비 정시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1월 되면 예비 정시가 이제 정시반이 될 거 아니야. 정시반인데 이거 안 할 거야. 너네가 예비 정시반을 선택한 이유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시반 가는 애들은 제가 작년에 올해 했듯이 똑같이 그냥 무상 커리큘럼 그대로 가버릴 거예요. 근데 너네는 어쨌든 예비 정시를 선택했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기랑 기초를 다지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고 빨리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12월 31일까지 영어와 관련된 기본기를 다 끝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다음 달까지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8월에 런칭한 얘네도 지금 다 소화를 못했는데 너네한테 이거 빨리 한 달 안에 다 끝내라고 하면 내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마치 공무원처럼 공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드는 거죠. 하려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시간 맞춰야 되니까 부랴부랴 해서 효과는 거의 없고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내년 2월까지는 맨날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그걸 안 무겁잖아. 이거 그래서 너네가 계속 복습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니네가 나중에 이 뒤에 문장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내가 해설지 보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이거 150문장 내가 해설지 만들면서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수능에서 나오는 것만 다 골라서 만든 교재였기 때문에 이것만 진짜 제대로 할 줄 알면 수능은 진짜 문제가 절대 안 생기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올해 내가 고3 애들 문장 듣기 시켰을 때 문장들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말 중요한 교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여러분들의 성적 상승에는요 앞으로 너네가 보게 될 트렁크, 브랜치 이런 기본적인 정규 교재가 아니라 저 이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이걸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부스팅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냥 만들면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올해 고3에는 성적 상승 곡선 생각하면 진짜 말 그대로 부스트 해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복습을 꼭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바쁜 와중에 요거는 꼭 챙기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내년 1월부터는 복습을 관리할 때 요걸 기준으로 볼 거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그다음 다시 갈게요. 중학생 때 그리고 고2 때까지 쭉 내신하면 맨날 뭐 디스파이트 나오면 이거 얼더우지 하고 반대로 얼더우 나오면 디스파이트지 막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죠? 기본적으로 사실 영어 학습에서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한데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는데 접속사는 뒤에 절이 오죠. 그럼 그 말은 전치사를 쓰면 더 짧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lthough he is a student, he is good at speaking English라고 했을 때 겹치죠. 근데 구태여 절을 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Despite being a student 한 다음에 he is good at speaking English 이렇게 하면 끝나죠. 어때요? 이게 더 간결하죠. 그리고 because he is not a student, he can enter the classroom. Because of not being a student, he can enter the classroo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게 사실 이 감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치사를 쓰면 명사만 오면 되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게 부사절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 명사만 쓰면 되기 때문에 동사를 깔맞춤하는 그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은요. 너네가 보면 쌤이 별로 안 짧은데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쓰는 게 더 쉬운 표현이야. 근데 보통 그래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좀 더 어려운 표현을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일단 무엇보다는 얘네는 그 길이도 길인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동사를 어떻게 하면 안 쓰죠. 동사를 쓰면 깔맞춤을 해야 된다는 그 귀찮음 때문에 얘네도 너네도 그거 맨날 초딩 때 할 때 짜증나지 않았어? 3인칭 단수에 s나 es를 붙여야 되는데 이거 사실은요 원래 이게 내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영어가 원래 다 정해졌다고 했잖아. 너네 원래 1인칭도 동사 쓸 때 정해져 있었고 2인칭도 다 정해져 있었어. 근데 3인칭 현재일 때 s, es만 남은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표현할 때는 1인칭이 나잖아. 나를 기점으로 봤을 때 세상을 표현하죠. 근데 3인칭은 나랑 먼 사람이죠. 나, 너, 쟤잖아. 그치? 쟤라는 사람은 나로 입장에서 봤을 때 멀기 때문에 얘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걔 하나만 살아남은 거야. 나머지는 다행히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귀찮아서 지금 계속 그렇게 발전한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 봐봐. Because he hadn't finished his homework, she was very angry. 아들놈이 숙제를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화났다 이런 얘기 아니야. 숙제를 그러니까 완전히 안 했다 완료니까. 그래서 엄마가 화났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due to his not
having finished his homework, she was 이거 오히려 더 길어졌죠. 더 짜증나지지. 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때 그냥 절 쓰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이건 사실 수능에서의 인사이트가 아니라 너네 내분양 가면 대학 가시면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텐데 영어로 100% 수업할 거예요. 특히 연고대 이런 데 가셨다고 하면 공대인데 싹 다 영어로 수업할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수업만 영어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험까지 영어로 봐요. 그래서 영작으로 에세이까지 다 써서 시험 문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영작할 때 그 센스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하시겠죠? 자, 3번은요 전치사를 통한 축약인데 그냥 몇 개만 쓸게.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다 알면 쓰지 마세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나오면 나랑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생기면 그때 필기하시고 이거 근데 인간들 다 알지 않냐? 내신할 때 하도 했으니까. 그래서 전치사 이용한 추양 넘어갈게요. 그럼 그렇게만 쓰자. 접속사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축약한다. 그냥 이거만 쓰세요. 그리고 만약에 너네가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 부스터 교재다 이거 쓰시면 돼요. 알겠죠? 모든 개념선은 하나로 통일하세요. 앞으로. 예를 들어 나한테 수학이 쌤 계속 공부를 해도 4등급이에요 해서 내가 그럼 너네한테 뭐라 할 거냐면 네 공부한 책 다 가져왔는데 무슨 포켓몬스터 트레이너 마냥 막 쏟아가지고 막 책 이만큼 있다. 그래서 4등급인 거야. 항상 개념선 무조건 하나여야 돼. 알겠지? 모든 과목마다 개념선 무조건 하나씩만 들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책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됐죠? 자, 네 번째 도치는요. 도치를 이용한 축에 거기다 오른쪽에 가로치고 가정법 쓰시면 돼요. 가정법. 이제 가정법 누가 나타냅니까? 조동사 누구? 우드 하나요? 쿠드, 슈드, 마이트도 돼. 알겠지? 우쿠슈마가 나타낸다. 그래서 조동사 과거형이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것도 봐봐. if가 부사절이잖아. 얘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if 안 쓰고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 뭐 없을까? 이렇게 고민한 거야. 가정법이 또라이 같은 게 하나 있죠. 왜요? 가정법은 정해서 썼잖아. 주어 쓰고 비동사 쓸 때 월 쓰기로 했지. you든 he든 she든 it이든 싹 다 그냥 월로 통일하자 이렇게 했죠. 애초에 이 부분이 조금 또라이스럽죠. if를 안 쓰면 if를 제거한다 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월을 앞으로 빼버리는 거야. 도치를 시켜서. 나 가정법이야 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일단 1단계 추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월이고요. 헤드는 뭐야? 헤드 PP였잖아. 그래서 헤드를 앞으로 빼버리는 거야. 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헤드로 시작하면 가정법일 가능성이 99개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걸 그러라고 그렇게 도치한 거거든요. 도치는요. 이따가 도치 구문 얘기하겠지만 정해진 약속된 상황에서만 써야 돼. 생각해봐. 도치를 너네가 배우긴 배우거든. 국어에서. 준서야 국어에서 어디서 배워 도치? 엄매하니? 엄매하는 사람. 예원아 엄매에서 도치 배운 적 있어? 도치 없죠? 엄매하시는 분은 아실 거야. 도치 구문이란 말이 한국어 문법에는 없거든요. 근데 얘는 문법에서 배우잖아.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는 뒤에다가 항상 단어 뒤에다 뭔가를 결합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합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얘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영어는 그냥 결합 원리 없이 그냥 단어만 타다다다다 때리잖아. 그래서 워러를 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 동사 자리에 가면 물을 주다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뭐가 중요하냐면 위치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위치를 확 파악하니까 니네가 공부습한 거야. 주어가 누구, 동사가 누구 이걸 연습한 거죠. 그래서 초보일 땐 그게 유용한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도치 구문은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지금 예사롭지 않게 구문을 쓸 테니 너는 내가 이렇게 쓸 거라는 걸 알고 읽으렴이라고 미리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이 앞으로 나오고 헤드가 앞으로 나오면 너네 그냥 뭐라고 하면 돼? 가정법이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if를 안 쓰고 줄이려고 한 거니까. 이제 세 번째 should는요. 이거 뭐 혹시 월 to 부정사 해가지고 should랑 같이 엮어서 가정법 미래라고 배우신 분들 계실 텐데 내가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미래가 없게 생각해봐. 가정법은 애초에 가능성을 내려보고 보는 건데 미래를 예견할 수 있어요?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should는 사실 무슨 뜻이냐면 영원아 내가 should 무슨 뜻이라 했어? 마땅하다라고 했죠. 당연하다. 이게 왜 당연하다는 뜻이 되냐면
쉘의 과거형이잖아요. 쉘은 내가 고어라고 그랬죠. 그때 잘 안 쓴다고. 그래서 이거 그냥 굳이 얘기하면 마땅히 학생이면 공부를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니네 주변에? 옛날 말이잖아. 그게 쉘이 그래서 뭐냐면 신이 그렇게 정했다는 뜻이야. 운명이라는 뜻이야. 신이 정해준 운명대로 살라는 뜻이야. 그래서 shall we dance라고 할 때 내가 그때 그랬지. 상대방한테 내 의사결정권 넘긴다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신이 내 운명을 정해줬대. 내 운명도 네가 정해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shall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표현할 때 쓴 겁니다. 그럼 그 과거형의 should를 앞으로 뺀 거 이것도 가정법이거든요. 근데 should가 were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야. 내일 준서야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모르죠. 일어날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 솔직히 기본적으로 지금 전쟁 국가잖아요. 쟤네가 휴전협정 폐기해버렸잖아. 기본적으로 전쟁이 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그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should는요 가정법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will이 나올 수도 있고요. would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와 내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럼 나 참전해서 싸워야지 하면 will 쓰시면 돼요. 방금 내가 의지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와 내일 한반도에서 전쟁 난다고? 튀어야 되는데 아마 못 튀겠지? 비행기 다 끊기겠지? 이런 느낌을 쓰는 게 would야. 알겠죠? 그래서 should도 기본적으로 미래에서 내가 이렇게 일어난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대비책을 내가 강구해보겠다면 will 가면 되는 거고 와 그렇게 되면 진짜 끔찍하다 상상도 하기 싫다는 느낌으로 가면 would로 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 앞에 were, had, should 나오면 다 뭐라고 하라고? 가정법이라고 하라고. 그럼 뒤에 주절에 무조건 뭐가 있어? 우쿠슈마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것만 보충해주세요. 그럼 주절은 무조건 우쿠슈마다. 물론 should는 다를 수 있어요. will 나올 수 있어요. 점심먹고도 좀 맛이 간 거 같아서 안 썼어요? 넘어갈게요. 예문으로 볼게요. 예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Were Steve Jobs alive today? 죽었잖아요. 살아있으면 가정이죠. 스티브 잡스가 오늘날 살아있으면 아마 오늘날 아이폰 보고 기겁하겠지? 이게 가정이에요. 네, 과거에는 Had Steve Jobs made iPhone? 스티브 잡스가 그때 아이폰 안 만들었으면 지금 우리 아마 스마트폰 못 쓰고 있겠지? 이게 과거 완료인데 이거 잘 봐. 이거 여긴 과거 완료죠. 근데 여긴 어때요? 현재 완료죠. 그게 현재죠. 이게 그 유명한 혼합가정법이에요. 혼합가정법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제강점기가 없었더라면 지금 친일파 없겠지? 이게 혼합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섞여 있는 거잖아. 그죠? 굳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 능동적으로 너네가 사고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ould he go to Apple Store?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일 때 보통 쓰냐면 만약 걔가 지금 애플 스토어 가면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애플 스토어가 지금 서울에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대전에서 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너 지금 만약 지금 당장에 애플 스토어 가면 사실상 일어날 가능성이 없죠. 근데 네가 간다 치자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너 아마 아이폰 거기서 찾을 수 있을걸? 그러면은 would도 되고 이건 will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if를 쓰지 않고 가정법을 썼다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were, had, if, were, had, should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략은요. 그냥 딱 한마디야. 글을 읽어. 근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질감이 느껴져. 그리고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 그럼 다 생략이야. 가령 이런 겁니다. 너네가 제일 많이 본 게 이렇게요. 그러면은 목적격 공개되면서잖아. 리드 타동사격이 목적 없죠. 그래서 목적격은요 이렇게 생략을 자주 하거든요. 왜 생략을 자주 할까? 생략이라는 건 해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생략은 기본적으로 해도 독자가 읽는 데 있어서 청자가 듣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겁니다. 너네도 생략하잖아. 준서야 뭐하니라고 했는데 너 그냥 풀로 닫혀서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저 밥 먹어요라고 얘기하지? 우리도 생략하잖아. 우리가 특히 그래서 조사를 엄청 많이 생략해요. 조사를 생략해도 우리는 어때니까? 기본적 위치로 감각적으로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 서술한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보통 생략을 많이 하죠. 똑같아 얘네도. 잘 봐. 여기가 명사가 나왔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주어가 나왔어. 그럼 딱 봐도 여기가 뭔가 끊겼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야. 알겠지? 생략이라는 감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나사가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 찾아오시면 돼요. When consumed, most customers were satisfied with the product immediately. consumed가 뭐야? consume이 소비하다지. 뭐뭐를 소비하는데 pp 되면 수동된다 했죠? 소비된다라고 하면 되죠. 언제냐면 소비될 때라고 하면 되죠. 애초에 주어 동사 없어도 consumed 자체로 의미가 전달되잖아. 그래서 생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왜? 주어 어차피 네 여기서 읽을 거잖아. 나 그냥 얘기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비동사 없어도 되죠. 애초에 consumed가 수동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pp 자체가 수동이라고. b 플러스 pp가 수동인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pp 자체가 의미가 전달되니까 주어 비동사 생략할게 알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냐면 소비가 될 때야.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만족하더라고. 제품에 즉각적으로. 어때요? 저 지금 어떤 데로 갔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것도 I know the product your friends are using. 이게 바로 내가 아까 지금 얘기한 이거죠. 나 그 제품 알지? 근데 그 제품 네 친구가 지금 쓰잖아. 이렇게 하면 어순대로 가는 거죠.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생략은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문맥을 이용해서 생략된 부분은 앞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쓰세요. 생략에 대해서 얘들 이것만 써, 이것만 쓰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오늘은 전략을 좀 바꿔서요. 빨리 끝나면 빨리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쉬는 시간 생략하고 빨리 보내드릴게요. 자, 넘어가도 되죠? 넘어갈게요. 일단 드디어 이제 필기 지옥에서 이것만 쓰면 끝나요. 이제 이거 하고 저거 서랍만 만들면 끝나요. 캔버스. 이제 저는 필기 안 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부터 내 수업 들을 때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강의 다 올라가니까 필기는 딱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도치라는 건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뒤바꿨다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치를 그래서 어디서 배우냐면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문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특히 현대시랑 고전시가에서 도치라는 도치법에서 배웠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음악에서 많이 나오잖아. 내가 요즘 도치가 사용된 게 잘 기억이 안 나서 창모의 메테오가 그랬었어. 그때 내가 수업 연구할 때 이렇게 했어. 예수처럼 부활을 이렇게 해서 부활을 뒤로 빼버렸죠. 얘 지금 왜? 라임 맞추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하는데 영어는 도치를 일부러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치가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이유로 도치하는 경우랑 그다음에 강조를 위한 도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도치는 이렇게 딱 기억하면 돼. 모르면 틀린다.
시험 문제에 도치가 나오면 무조건 3점짜리거든. 그러니까 도치가 나오면 왜 어렵냐면 니네가 그걸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게 일단 1차원적인 이유예요. 알겠죠? 그럼 반대 얘기하면 도치는 알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 알고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문법적인 도치가 이런 거야. 너네 잘 봐. 영어에서는요 문장을 구성할 때 우리나라랑 다르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요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우월하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나라 말은요 문장을 자유자재로 무한대로 다 뽑아낼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뭐 어때요? 뒤에 보조용어만 내가 이게 있는 대로 다 때리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증식시킬 수 있죠. 근데 영어는요 문장을 구성한 방법이 딱 3개밖에 없어요. 형성문, 의문문, 명령문. 이게 imperative sentence라 해서 그거를 이제 요거를 해석할 그 번역할 때 명령이라고 했는데 니네가 명령하면 되게 딱딱하게 알고 있더라고. 조용히 해, 공부해 막 이런 느낌으로.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 우리 밥 먹으러 갈까? Let's go get some lunch. 이거 명령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청유형 문장을 얘네는 무조건 3개 안에다 다 때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감각은 너네가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이거는 나중에 혹여나 너네가 성인 영어 갔을 때 필요한 인사이 투가 내가 지금 이걸 왜 얘기했냐면 형사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문제없이 가는데 문제는 의문문은 어떻게 도치시키죠? 이렇게요. 도치시키는 이유가 뭐겠어? 영어는 어순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뒤에 물음표 보고 의문문인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치시켜서 나 의문문이야 라는 거 먼저 알려줘야죠. 그래야 어때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경제성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코스트가 덜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문법적인 이유로 도치한다는 게 강조는 뭐냐면 그냥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보통 특히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 모형식 같은 데서 많이 써요. 얘네를 도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보가 보통 형용사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 important라고 해. 그래서 it is importan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을 뒤로 확 빼버리는 거야. 강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뭐가 존재하냐면 패턴이라는 게 존재해요. 패턴. 앞으로 제가 전략화 수업을 하면서 맨날 P라고 쓸 거야. 보라색으로. 패턴이라는 거는 되게 이렇게 사용하니까 너네가 이 상황을 암기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런 거죠. There are 하면 서영아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There are 뭐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도치잖아. 이게 도치 구문이야. 근데 이거 맨날 도치됐다는 거 확인하고 쭉 이렇게 갈 거야? 이런 건 그냥 외워주시면 되죠. There are 보자마자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있어 애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이런 거를 저는 항상 패턴화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찝어주는 건 싹 다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외우는 거 단어 외우듯이 달달달달 일부러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복습 10번 하면 알아서 외워지니까 복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문법적인 이유로 도치를 보시면 돼요. 자, 문법적인 이유의 도치는요. 일단 이거예요. 전치사 나오고 그다음 명사 나왔을 때 어디서 도치가 되냐면 여기서 도치가 발생해요. 알겠죠? 이유는 간단해. 전치사는 무조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치사구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전치사 앞에서 관계되면서 가르쳐줄 때 형용사냐 부사냐. 기본적으로 부사로 쓰인 거겠죠. 당연히 앞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부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명사로 쭉 갔을 때 여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고 문제는 뭐냐면 자동사가 어때요? 얘 혼자 나오고 끝나는 거지. 그러면은 원래대로 써버리면 명사가 어디까지 끊기는지를 모르지. 그러면은 이거 찾는데 또 헤맬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자 전치사고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만 읽어줄게요. 이거 방 안에서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읽어요. 어순대로 간 거죠. 그래서 이걸 알려면 도치 구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문법적인 이유로 도치할 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저게 나왔을 때 자동사가 나오면 도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이유의 도치는요 그냥 이것만 써놓을게요. 의문문은 니네가 다 아니까. 그래서 너네가 시험에 나오는데 잘 모르는 게 딱 요거 하나니까요. 요거
예문은 안 쓰셔도 돼요. 요거 두 개만 쓰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쓰세요. 됐죠? 이제 강조. 강조는 크게 세 개예요. 부정어. 부정어 도치구문. 대표적인 게 not only A 걸 없어 B 할 때 not only 부정이네. 그래서 not only can 어쩌면서 도치하는 거 니네 내신 때 했었던 적 있을 거야. 그리고 문장 요소가 너무 길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하고 싶어서 오히려 앞으로 당길 때.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냐 뒤로 빼냐 둘 중에 하나야. 의미성 강조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요거 세 개만 필기하세요. 이거 세 개 일단 필기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필기 졸업입니다. 도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어만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수능이라는 시험의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영국남자라는 유튜브에 그 영국 꼬맹이들 고등학생들 수능 문제 풀린 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조회수 막 몇백만이던데 봤지? 그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댓글에 내가 그래서 댓글을 봤거든. 댓글 과연 뭐라 달렸을까? 근데 영국남자가 그 컨텐츠 되게 꾸준히 찍었어. 내가 분명히 17년, 16년에도 그거 본 거 같거든? 그래서 그 비디오의 요지는 사실 뭐냐면 니네 지금 하고 있는 이 수능 영어 저도 실용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를 좀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건데 왜냐면 그때 거기에 있는 고등학생들 실제로 니네랑 동갑인 애들이야 걔네한테 수능 문제를 풀려고 한 건데 그거 문제 구성 보니까 막 도표 추론 막 이런 것도 껴있더라고. 그러니까 난이도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걔네가 그걸 푸는데 쩔쩔매거든. 그럼 우리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건 우리는 국어 영역을 왜 어려워하는데? 반대로 얘기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딱 하나야 사실은. 우리가 대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재를 뽑고 싶어. 네가 인재임을 증명해봐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지식인의 글을 영어로 전달할 건데 그 지식인의 글을 영어로 읽을 수 있으면 그 실력 증명해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끌고 온 게 어디냐면 대학교에서 너네 직접 교과서로 건들 만한 원서, 그러니까 책, 니네 교재, 아니면은 저 석박사 논문이에요. 다 알겠죠? 싹 다 거기서 발췌하고요. 제가 올해 고3 애들한테 했던 예비고3 설명회에서 실제로 진짜 어디서 끌고 왔는지 원문까지 출처 다 밝혀가면서 가져왔는데 작년 수능은 예외 없이 싹 다 교과서에서 발췌했고요. 진짜 토시 하나 안 빼먹고 그대로 발췌 출제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 너네 영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가 맞는데 그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를 어디에다 복합시킨 거냐면 지식인들의 글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내가 왜 문법을 이렇게 가르쳤냐면요. 문법을 체화하지 못하면 지식인의 글이 안 읽히거든요. 이 새끼들 똑똑한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쓴 글이라서 어렵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모르지. 영어는 어휘가 우리보다 엄청나게 더 방대한데 일단 단어도 말이 안 될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수능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수능 영어와 직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영어는 사실상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사설을 읽는다든가 영어로 된 신문을 읽는다든가 영어로 된 어려운 원서 서적을 읽는다든가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는데 나를 이태원 한복판에다 앉혀놓고 프리토킹 하라고 하면 저러나. 왜냐면 일상 회화에서 쓰는 어휘가 제대로 축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영어로 된 랩을 듣는다든가 팝송을 들으면 저는 해석이 잘 안 돼요. 알겠죠? 영역이 명확히 구분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예요. 부정어가 나왔다라는 건 여기 부정어 보이죠? 그래서 얘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는요 여기에다 밑줄 쳐요. 이거 맞냐고. 히니까 스터디스라 해야지. 틀렸네.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3년 전 수능 문법 문제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조동사니까 동사원형 써야 되죠? 왜? 도치할 때 조동사 앞으로 빼가지고 나 지금 이거 도치시켰으니까 도치시킨 거 알고 풀어라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에다 밑줄 치거나 여기다 밑줄 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일치흡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부정어가 앞에 끌려 나오면 싹 다 도치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전략할 때 알려주겠지만 find 찾다라 하지 마세요. find는 알게 되다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알게 됐어 어렵다고. 문제는 봐봐. 알게 됐으면 뭘 알게 됐는지 얘기해줘야 되죠. 타동사죠. 근데 목적어가 어때요? 없죠. 왜? 뒤로 끌려간 겁니다. 왜? 얘는 긴데 하드는 짧죠. 근데 하드 여기다가 박아버리면 오히려 문장 구조 읽는 게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뺀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빼는 경우, 뒤로 빼는 경우. 근데 얘는 반대로 또 어때? 앞으로 빼는 경우야. 이거 봐봐. All the energy, 모든 에너지를 내가 준다 걔한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를 앞으로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치구문 딱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매번 나는 도치구문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략할 때 이거 도치됐다 하면 너네가 싹 다 별표 치고 다 패턴화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도치 마무리할게요. 도치는요 정해진 상황에서만 써야 돼요. 약속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갑자기 도치시키고 싶다고 도치해버린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시험을 푸는 입장에서는 쓰는 상황을 약속하고 정해진 상황에서만 쓰도록 한 거니까 그 패턴만 알고 계시면 되고 수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방금 네 가지 패턴 아니면 출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제일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의존 캔버스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캔버스 훈련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의존이랑 문법 마스터가 좀 있죠. 의존은 지금 우리가 배운 의존이라는 축약 이거 캔버스라고 문법 마스터는 너네가 앞에서 배운 동사까지 다 싹 다 펼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책을 가로로 펴시고 의존만 할 거긴 한데 우리 복습 차원에서 앞에 동사로 쭉 해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이제 오늘까지 배운 거 한번 한 면에다 다 펴봅시다. 아시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상업 문명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업 문명에서 출발하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문법이 명사랑 동사로 나눠진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하면 명사는 장사해야 되니까 가산과 불가산으로 나뉘죠. 이거 쓰지 마세요. 혹시 쓰는 사람 있으면. 자, 이거는 그때 했던 거잖아. 그래서 동사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표현하는 거죠. 현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업 문명은 뭐를 표현해야 돼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로 나눠야겠죠. 이 사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니까 추측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을 표현할 땐 그냥 동사를 쓰면 됩니다. 동사는 근데 뭐랑 뭐로 나뉘어요? 자동사랑 타동사로 나뉘고요. 그리고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문법적인 장치는 시제와 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랑 태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시간과는 전혀 무관한 개념이라고. 그리고 태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났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랑 상관이 없다면 그럼 시간은 누가 표현하냐? 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바로 준동사가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얘가 바로 시간 정보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준동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준동사는 동명사,
분사,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 다음에 부정사,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이렇게 하면 됐죠. 자, 그럼 비사실이요. 비사실은요, 어떻게 해요? 조동사를 써야 되죠. 근데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듯이 얘도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어요. 자, 그럼 이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가면 얘가 바로 가정법인 거죠. 그래서 가정법은 크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동사 캔버스 끝이죠. 그죠?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거. 그럼 이걸 토대로 문장을 늘리냐 줄이냐. 그래서 의조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명사친구, 동사친구, 그리고 관계사는 부족하겠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고 관계대명사가 전치사랑 섞였을 때 형용사냐 부사냐로 나눴으니까 형용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부사면 관계부사 이렇게 갔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what 하면 끝. 그 다음에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 다음에 전치사 이렇게 해서 문장을 읽어가는 거. 그 다음에 축약. 축약도 크게 일단 첫째 준동사를 이용한 준동사 축약. 그래서 준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동명사 구문, 동사 구문, 부정사 구문. 그 다음에 관계사를 통한 축약. 이거는 계속적 요법. 다음 세 번째 전치사 축약. 그다음에 도치 축약. 도치 축약은 그냥 뭐만 기억해달라? 수능에서는 일단 가정법만 기억해달라. 끝. 이게 수능 캔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존 캔버스에는요 저것만 쓰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문법 마스터링 이거 싹 다 쓰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문법 답니다. 이거 이상으로 더 배울 생각 하지 마세요. 나머지 다 쓰레기입니다. 내가 여기는 지금 칸이 모자라서 다 줄였었는데 플레임을 쓰시고 싶으시면 플레임을 쓰셔도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이런 식으로.
저거 빼먹어. 중요한 거 아니고. 의존만 캔버스 하시고요. 마스터는 니들이 해봐 집에서. 한번 연습 삼아. 내가 지금 다 장악했는가? 알겠죠? 이거랑 이거 섞으면 그게 마스터 캔버스니까요. 이거는 집에서 해보세요. 아시겠죠? 지금 왜냐면 가정법 정리 안 했잖아. 가정법 빠르게 5분 내로 정리하고 진짜 집에 갑시다. 자, 가정법이 그때 하다 말았다라고 얘기했었던 걸 기억해서요. 10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얘기 안 했죠? 거기만 빨리 정리할게요. 안 한 사람 빨리 하시죠. 문법 설명은요 오늘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이 기억이 안 난다면 이제 그냥 뭐 하면 돼요? 앞에 가서 찾아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배운 걸 계속 적용, 계속 응용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니네가 다음 주부터 이제 앞에가 고도하고 뒤에가 전략하잖아. 뒤에 전략화해서 문장 속에 니들이 해보면 알 텐데 역시나 아는 거랑 쓰는 거는 천차만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어 문학 내가 하라고 했었을 텐데 문학 개념 강의 듣고 있고 언매 하시는 분들 국문과 개념 강의 듣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풀어보면 신세계야. 수학 해보시면 알잖아요. 수학 기본적인 2점 3점은 스무스하게 풀죠. 문제 이제 4점 가서 특히 도함수의 활용이랑 정적분의 활용이 그렇게 어렵게 나온다는데 그럼 왜 안 풀리냐 라고 했을 때 말씀드리면 쓰는 거랑 아는 거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탐구 영역에서 뒷방 맞거든요. 니네 특히 이제 과학탐구는 잘 모르겠어. 사회탐구 같은 경우 특유의 그 자신감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 특히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냐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생윤 이 네 부류에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내년에 니네가 9월 평가원 보면 알겠지만 충격 먹을 거예요. 생각보다 50점이 어렵다는 사실을요. 그 이유는 너네가 만약에 내년 3월에 시작했는데 이지영 쌤의 윤리와 사상을 그때 듣고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 강의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통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개념 강의가 2월 내로 끝나야 됩니다. 3월 됐는데 인강 듣고 있던 페일입니다.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때 아마 탐구 때문에 똥줄 타는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럼 수능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인서울에서 3단계 내리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윤리와 사상 제가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수능이요 3점짜리 하나 틀려서 3등급 나왔어요. 알겠죠? 47점인데 3등급 맞으면 인서울 탈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탐구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거랑 쓰는 거는 다른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울게요. 자, 가정법으로 보세요. 10쪽이에요. 자, 가정법은요 둘 중 2개예요. 자, 동사를 쓰면 직설법이라 했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해서 동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직설법과 가정법은 필기했죠. 그 가정법은 보이지 않는 걸 통해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조동사를 당연히 써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고도화를 쭉 해보고 고도화를 해볼게요. 이거 그대로 거의 10쪽에 있는 책 내가 그대로 스캔한 거거든. 자, 시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제가 현재랑 과거가 있네. 자, 고도화라는 작업이 뭔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면 돼요. 호연아, 현재가 뭐예요? 지금? 과거는 어제? 시제라니까. 내가 아까 실컷 했잖아. 시제랑 시간 다르다고. 현재 뭐라고? 현재 시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요. 그럼 눈에 보이는 사실이라 할게 그럼. 또 세상이 나오면 조동사 헷갈릴까 봐. 과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죠. 그죠? 그럼 자, 그 조동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과거가 있죠. 조동사가 그럼 준수야 뭐라 그랬어? 추측이라고 그랬죠. 사실이 아니네. 그래서 얘는 현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측한 거고요. 과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측한 거네. 그럼 상대적으로 볼게요. 예언한 실현 가능성은 현재형과 과거형 중에 누가 더 낮죠? 과거형이 낮죠. 그래서 얘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가정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그랬네.
그러면은 유민아 시제는 현재 써야 돼, 과거 써야 돼? 과거 써야 되고요. 그럼 승정아 조동사는 현재형 써야 돼, 과거형 써야 돼? 가정법이지. 가정법이 안 된다. 과거 쓰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조동사 오쿠슈마가 가리킨다. 그럼 이제 너네가 이걸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거 가정절이다 조건절이다 이렇게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해 줄게요. 쌤 근데 아까 분명히 조동사 오쿠슈마를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시제 과거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니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이건 if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거든요. if는요 만약이라고 배웠잖아. 이게 사실 뭐냐면 일단은 100% 일어난다고 가정하자는 뜻이야. 일단 일어난다 치자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 일단 놓여 있다고 베이스로 깔고 얘기할게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건 사실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조동사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너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시절 현재식 개소리지 이게. 뭔 소리야. 요거는 만약에 100%로 내가 집에 있다라는 걸 가정해볼게. 그럼 나는 공부할 의지가 있어. 이 얘기하고 그냥. 이게 무슨 미래야. 이건 나 할 거야 라는 뜻이야. 요거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준서일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잖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내가 100%라고 상정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준서면 공부 졸라 열심히 하지 이거야 이거 그냥.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쓰는 거고요. 여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텐데니까 여긴 추측해야 되죠. 여기는 내가 100% 아는 세상을 정해버렸으니까 그냥 동사 쓰는 건데 여기는 내가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조동사 쓰는 거야. 그래서 과거 시제랑 과거 조동사 과거형이 혼재된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요.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지금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 쓰면 되죠. if절 제가 안 쓴 이유는 니네 이거 보고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 해서 if 안 쓰고 더 많이 쓰니까 그걸 도치해서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VR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상상할 때 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형은 조동사 과거형의 해부 PP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즉 역사적 사실이요 상상하는 거예요. 1910년에 한일병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은요 그 밑에 아니면 여백에다 이거 쓰세요. 가정법은 그래서 형태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윤재야 형태로 눈에 보이는 건 가정법 무조건 뭐 어떻게 써야 된다? 오쿠슈마 이걸로 가정법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형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가정법을 대체 왜 썼을까? 의미를 너네가 속뜻을 추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사용한 필자의 의도를 추론하셔야 된다고. 왜? 이걸 부연 설명해 줄게.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 사실로 사실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너네는 이 사실을 추론해서 필자의 가정법 사용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연아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럼 성적 올랐을 텐데. 이 얘기는 뭐야? 공부 열심히 안 했다는 거 왜 저 비판하려고 한 거니까. 그럼 잘 봐. 호연아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라는 건 호연이가 열심히 공부한 세상을 지금 사실은 열심히 하지 않은 세상이죠. 그래서 열심히 한 세상으로 열심히 하지 않은 세상을 비판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속도 추론이라고. 알겠지? 가정법은 제일 중요한 게 오쿠시마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왜 이걸 썼을까를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이 이루어졌을 텐데 라고 끝냈다는 건 노동자의 권리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사회적 비판적인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간파할 줄 아는 게 결국 가정법의 중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필기까지 다 끝나셨으면 고생 많으셨고요. 다 했죠? 자, 과제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16부터 20 단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거 있지? 오늘 한 거 디테일좀 복습하시고, 복습하실 때 강의 필요하시면 강의 들으세요. 아시겠죠? 링크 이따 보내줄게. 그 다음에 문법 캔버스를 아까 마스터 캔버스 있죠? 그거 하시고요. 1번부터 20번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 그 책 있지? 내가 보여줄게. 자, 이제 여기서부터 1번부터 20번 문장 해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 문장으로 연필로 하셔야 돼요. 해석 연습에 연필로 쭉 우리말로 영어의 어순대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영어의 어순대로. 제발 통번역과 갈 거 아니니까 정리하지 말겠지. 너네 절대 정리하면 안 돼. 그냥 어순대로 쭉 써. 알겠지? 그리고 동사에다가만 V 체크해오세요. 동사만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동사는 주절의 동사예요. 주절의 동사. 핵심이 되는 동사 하나에만 V 체크해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말로 연필로 해석 연습해오시면 다음 주에 저희 수업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